드래곤볼 Z의 정식 후속작인 드래곤볼 슈퍼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방영됐는데요. 초반엔 작화 문제 등의 이슈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퀄리티로 논란을 잠재우는 데 성공했죠. 과연 드래곤볼 슈퍼는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을지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인부와의 전투 이후 지구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백수였던 오공은 치치의 등살에 농사를 짓게 됐고 마인부를 잡았다고 알려진 사탄은 세계를 구한 영웅으로 칭송받아 더 큰 부자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오공을 찾아와 이번에 받은 세계 평화대상의 상금 1억 제니를 전달해주죠. 한편 우주 어딘가에서 39년 동안 자고 있던 파괴신 비루스가 깨어납니다. 그는 자면서 꿈 하나를 꿨는데 자신과 필적할 만한 초사이어인 갓이라는 존재에 대한 꿈이었는데요. 곧바로 보좌관 우이스가 지구라는 별에 사이어인이 있다는 걸 알아내고 비루스는 초사이어인 갓을 찾기 위해 곧장 지구로 출발합니다. 이후 오공이 수련 중인 개왕성에 도착한 비루스, 곧장 초사이어인 갓에 대한 질문을 하지만 오공은 당연히 알 리 없었죠. 이때 오공은 비루스가 엄청 강하다는 말을 듣고 와꾸와꾸 쓰리정을 외치며 싸움을 걸지만 신의 길을 가졌던 비루스에게 털끝 하나 못 건드리고 패배합니다. 오공과의 볼일을 마친 비루스는 이번엔 지구에 있는 베지터를 찾아갑니다. 비루스는 베지터한테도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했지만 마침 부르마의 생일 파티가 열린지라 잠시 머물다 가기로 하죠. 온 우주의 맛집이란 맛집을 다 다녀본 비루스였지만 지구의 음식은 그것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맛있었는데요. 이때 푸딩을 먹는 부우를 발견한 비루스, 딱 하나만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지만 욕심 많은 부우가 온 푸딩에 침을 발라버려 결국 비루스의 화가 폭발하고 말죠. 그 강했던 부우라 해도 파괴신에게는 전혀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때 부르마가 자기 생일 파티를 망치지 말라며 비루스의 뺨을 때리는데 열받은 비루스가 반대로 부르마의 뺨을 때려버립니다. 바로 옆에서 와이프인 부르마가 맞는 장면을 목격한 베지터, 치솟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베지터와 차원이 다른 엄청난 초사이언으로 변신합니다. 그러면서 패기롭게 달려드는 베지터였지만 모든 공격을 가볍게 막아내는 비루스였고 베지터는 결국 본인 분량인 3분도 못 채우고 나가떨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비루스를 막을 사람이 없었고 지구는 비루스에 의해 파괴될 위기를 맞는데요. 이때 극적으로 등장한 오공. 오공은 신용을 불러 초사이언 갓에 대해 물어보겠다며 시간을 버는데요. 그렇게 부르마 생일 파티의 이벤트 상품이었던 드래곤볼을 사용하게 됐고 신용에게 물어보니 초사이어인 갓은 선량한 사이어인 5명이 또 다른 사이어인에게 길을 몰아주면 초사이어인 갓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이어인의 숫자가 부족했던 오공 일행 총 6명이 필요했지만 오공, 베지터, 오반, 오천, 트랭크스 5명뿐이 없었죠. 이때 갑자기 나서는 비델, 사실 얼마 전에 오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뱃속의 아이까지 포함하면 총 6명이 완성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럴싸했던 비델의 말을 듣고 다섯이서 오공에게 길을 몰아준 결과 마침내 초사이어인 갓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신의 힘을 얻은 오공은 비루스와 대등하게 싸울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심지어 공기가 전혀 없는 우주에서도 생존이 가능했고 적잖은 유효타를 날리며 꽤나 선전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익숙한 변신이 아니었던 오공은 점점 변신 단계가 낮아지더니 나중엔 아예 변신이 풀려버리고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자신이 이겼으니 이제 지구를 파괴하겠다는 비루스. 하지만 공격을 허공에 날려버리더니 그대로 잠들어버립니다. 우이스는 비루스의 상태를 보더니 간만에 힘써서 피곤한 것 같다며 다음에 또 맛있는 음식 먹으러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비루스를 데리고 사라집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 비루스가 지구의 음식을 못 먹게 될까봐 일부러 자는 척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죠. 새로운 강자 비루스를 넘기 위해 수련하고 싶었던 오공이었지만 치치의 방해 때문에 또 농사를 짓게 됩니다.
한편 지구의 음식이 마음에 들었던 우이스는 부르마와 친해진 뒤 맛집 투어를 시작하게 되고, 수련 중인 베지터는 집에 돌아왔다가 우연히 우이스와 마주치는데, 여기서 우이스가 비루스의 스승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고, 그 자존심 강하던 베지터는 비루스 50을 뛰어넘고 싶은 마음에 우이스에게 무릎을 꿇으며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부탁하죠. 우이스는 딱히 시덥지 않다는 표정을 지으며 거절하지만 베지터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겠다며 유혹하고, 결국 베지터가 심혈을 기울여 끓인 컵라면 하나 덕분에 우이스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후 오공과 베지터는 비루스성에서 온갖 자비를 하면서 우이스에게 훈련받게 되죠. 한편 프리저가 죽어있던 프리저군은 세력이 점점 약해지자 프리저 부활 계획을 세우는데요. 바로 지구의 드래곤볼을 구해 프리저를 살려달란 소원을 비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지구에 침공한 프리저군은 피라오 일당이 모으던 드래곤볼을 빼앗고 곧장 신용을 불러내 프리저를 부활시키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몇 달 뒤 재정비를 마친 프리저군이 또 한 번 지구를 침공하는데, 비루스 성에 있었던 오공과 베지터는 이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그동안 전혀 수련을 안 했던 오반을 필두로 버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차 형태 프리저에게도 발릴 정도로 엄청나게 약해진 오반이었죠. 이때 피자가 먹고 싶다는 비루스 때문에 우이스가 지구에 교신을 시도하는데, 이때다 싶었던 오반이 모든 기를 발산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덕분에 오반의 기를 감지한 오공이 베지터와 함께 지구로 순간이동에 성공합니다. 이후 프리저와의 전투에서 오공은 새로운 변신인 초사이어인 블루를 선보이는데, 내가 슈퍼 사이야진 뭣도 超えた姿だ。お互い目いっぺいやろうぜ。 반대로 프리저도 몸이 노랗게 되는 골든 프리저로 변신합니다. 하지만 도금만한 변신으론 초사이어인 블루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초반엔 좀 선전하나 싶더니 이내 냅다 털리고 말죠. 오공은 더 이상 싸워봤자 의미가 없다며 프리저에게 굴욕감을 선사한 뒤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이때 프리저의 부하가 쏜 광선총에 당하는 오공, 블루고 뭐고 광선총 한 방에 정리가 되는 걸 보면 이때까지 수련이 뭔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프리저에게 지구를 정복당하나 싶었는데, 베지터 또한 초사이어인 블루에 도달한 상태였고 일방적으로 프리저를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힘씬 두들겨 맞은 프리저는 변신마저 풀려버리고 베지터는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게 됐는데, 貴様はもう終わりだ。貴様の時代はとっくに終わってるんだ。消えやがれ。何がおかしい。バカめ、時代が終わっているのはお前らの方だ。何。 그 틈을 노린 프리저가 순식간에 지구를 파괴해버려 우이스의 방어막 안에 있던 제트전사 소수만 살아남게 됩니다. 거기에 드래곤볼도 파괴돼 더 이상 지구를 복구할 수도 누군가를 부활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우이스. 알고 보니 우이스는 3분의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이 있었고 딱 이번 한 번만 그 능력을 사용해주겠답니다. 왜 써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음식을 못 먹게 돼서인 게 아닌가.
그렇게 시간은 3분 전으로 되돌려지고何？또 한 번 프리저를 처치하며 지구에 평화가 찾아왔지만 오바는 이번 일을 계기로 피콜로에게 수련받아 더욱 강해지기로 결심합니다. 오공과 베지터가 비루스 행성에서 수행을 계속하는 도중 유구주의 파괴신이자 비루스의 쌍둥이 형제 샴파가 이곳을 방문합니다. 드래곤볼 세계관에선 총 12개의 우주가 있는데 오공이 사는 곳은 치루주고 여기에 파괴신이 비루스입니다. 샴파는 유구주의 파괴신이고 동생인 비루스의 치루주로 놀러온 것이었죠. 俺に働かせる気か？ 오자마자 최근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며 자랑하는 샴파. 退屈だな。 비루스는 그런 거 먹은 게 자랑이냐며 우이스에게 컵라면 요리를 시키는데요. 샴파는 비루스가 내준 라면을 맛보자 何？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들이 쓰레기라고 느껴질 만큼 라면의 매력에 빠지고 말았죠. 샴파는 곧장 보좌관을 시켜 유구주의 지구를 찾아내보려 하는데 유구주의 지구는 무슨 이유인지 이미 멸망당하고 말았죠. 열받은 샴파는 본인이 갖고 있는 슈퍼 드래곤볼을 걸고 비루스에게 내기를 제안하는데요. 슈퍼 드래곤볼이란 전 우주에 퍼져있는 엄청난 크기의 드래곤볼로 소원에 제약이 없는 데다가 신의 언어로만 소원을 빌 수 있어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대 볼을 모을 수도 소원을 빌 수도 없었죠. 어쨌든 샴파는 치루주가 내기에서 이기면 슈퍼 드래곤볼을 비루스에게 양보하고 유구주가 이기면 슈퍼 드래곤볼로 소원을 빌어 유구주와 치루주의 지구를 맞바꾸자고 합의합니다. 룰은 각자 5명의 대리인을 내세워 격투 대회를 벌이기로 합니다. 치루주는 오공, 베지터, 피콜로, 부우, 모나카로 구성됐는데 시합 시작 전 쪽지 시험에서 부우가 잠들어버려 결국 치루주는 4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합은 오공 대 보타모. 보타모는 상대의 공격을 2차원으로 흘려 무효화시키는 능력 때문에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공은 보타모를 장애로 던져버려 승리하죠. 유구주의 두 번째 선수는 프리저와 똑 닮은 프로스트였습니다. 평화 유지군을 이끌고 있다는 프로스트는 치루주의 프리저와 다르게 착한 성향으로 보였는데요. 이후 대결이 시작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도중에 오공이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기절합니다. 결국 오공은 장애패당하고 치루주 입장에서 뭔가 꺼림칙했지만 일단 다음 선수로 피콜로를 내보냈는데요. ここですよ。 나름의 수싸움으로 피콜로가 이기는 듯 싶었지만 앞서 오공이 그랬듯 갑자기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치루주의 의의제기로 심판이 조사해보니 프로스트는 독침을 사용해 부정행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심판은 즉각 프로스트를 실격 처리하는데요. そろそろ本気を出しましょうか。 알고 보니 프로스트는 유구주에서도 앞에선 착한 척하면서 뒤에선 전쟁을 유발시켜 해당 지역의 땅값을 떨어뜨리고 본인이 매입하는 악당 그 자체였습니다. このベジータ様が相手だ。 이때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베지터, 프로스트를 실격패시킬 필요 없다고 말한 뒤 강펀치 한 방에 프로스트를 참교육시켜버리죠. 유구주의 세 번째 선수는 로봇형 종족인 마게타로 맷집도 좋고 산소를 태우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베지터는 부족한 산소 때문에 패배 위기에 몰리지만 砕け散りやがれ。 깡통 덩어리라는 베지터의 트래쉬 토크에 마게타의 멘탈이 흔들리고 빈틈을 노린 베지터가 순간적으로 마게타를 장애패시킵니다. 메탈 종족은 멘탈이 약하다고 하는 우이스, 아재 개그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유구주의 네 번째 선수는 캬베라는 사이어인이었는데 베지터에게 초사이어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할 만큼 사이어인의 자존심이 전혀 없었고 그만큼 약했습니다. 이때 캬베의 멱살을 잡는 베지터,
뜬금없이 캬베의 가족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도발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캬베는 엄청나게 분노하더니 결국 초사이언으로 변신하게 되죠. 이후 베지터가 초사이언 블루를 변해 차원이 다른 강함을 보여주며 단숨에 승부를 마무리 지은 뒤 그 감각을 잊지 말라는 말을 남기죠. 이후 유구주의 마지막 선수인 히트가 등장합니다. 히트는 이전 상대들과는 다르게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는데요. 파워 자체는 베지터와 대등한 수준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베지터의 공격이 전혀 먹히질 않았습니다. 베지터는 매번 히트의 움직임을 놓치기 십상이었고 계속 데미지가 쌓이다가 결국 패배하고 말죠. 다음으로 나선 오공도 대처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난감해하는데 관중으로 왔던 은하왕이 말하길 히트는 0.1초 정도의 시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능력을 쓴다고 알려주는데요. 오공은 히트의 0.1초 후의 움직임을 예상해서 대응하기 시작하지만 히트는 능력을 확대해서 정지시키는 시간 범위를 더 늘려나갔고 결국 예측 불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해 오공마저 패배의 위기를 맞습니다. 이때 오공이 비루스를 상대하기 위해 준비한 기술이 있다는데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사용하겠다 말합니다. 가요켄! 그 기술은 바로 초사이언 블루의 개왕권을 입힌 블루 개왕권이었습니다. 블루 개왕권은 히트의 시간 날리기를 따라갈 정도로 엄청나게 빨랐고 결국 히트에게 유효타를 먹이며 궁지에 몰아넣는 데 성공하는데요. 이때 갑자기 궤변을 늘어놓는 오공. 현재 히트는 상대를 죽이면 실격이란 룰 때문에 제대로 된 실력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며 그 규정을 임시로 빼달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두 파괴신은 룰을 바꾸네 마네하며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고 그동안 오공의 몸에 무리가 와버려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치루주는 비루스가 그렇게 강하다고 떠들고 다녔던 모나카만 남았는데요. 근데 사실 모나카는 평범한 우주 배달원이었고 비루스가 오공에게 경쟁심을 유발시키기 위해 엄청 강한 친구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전 오공의 행동에 감복한 히트. 결국 히트는 일부러 패배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비루스와 샴파의 내기는 비루스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이때 갑자기 럭비공처럼 생긴 녀석이 등장합니다. 비루스와 샴파는 이 럭비공을 보자 갑자기 엎드리고 난리가 났는데요. 알고 보니 이 럭비공은 1우주부터 12우주까지 총 12개 우주의 정점인 전왕이란 인물이었고 이번 경기 잘 봤다면서 다음엔 12개 우주 모두가 참가하는 대회를 추진해보라고 합니다. 이때 오공이 와꾸와꾸 스비정을 외치며 특유의 넉살스러운 행동으로 전왕과 친해지기도 하죠. 어쨌든 승리한 비루스는 슈퍼 드래곤볼을 이용해 소원을 빌게 됐는데 오공 일행들이 무슨 소원을 빌었냐고 묻자 자기 집 침대를 바꿔달라고 빌었다는데 사실은 샴파네의 지구를 복구해달라는 소원을 빌었었고 그렇게 멸망한 유구주가 복구되면서 훈훈한 분위기에 대회가 마무리됩니다. 이전 드래곤볼 Z에서 등장한 미래 트랭크스 다들 기억하시죠? 셀을 쓰러뜨린 이후 미래 세계에 평화가 찾아왔지만 어느 날 블랙이라는 새로운 적이 등장합니다. 大した決意だトランクス 블랙은 트랭크스가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 미래의 인류는 멸망 직전까지 몰리게 되죠. 트랭크스와 부르마는 이전처럼 오공의 도움을 받는 게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고 부르마가 과거로 가기 위한 타임머신을 완성시킨 찰나 부르마는 블랙의 습격을 받고 사망합니다. 트랭크스는 슬퍼할 시간도 없이 도망쳐야 했고 아슬아슬하게 타임머신을 작동시켜 무사히 오공이 사는 현재 세계에 도착합니다. ごきげんよう孫悟空 하지만 트랭크스가 통과한 차원의 틈을 통해 블랙이 트랭크스의 뒤를 따라왔는데요. 블랙을 보자 곧바로 싸움을 거는 손오공. 자신과 똑같이 생긴 정체불명의 악당이 나타났지만 그저 와꾸와꾸 스르정 거리기만 하고 자신과 싸워보자며 시비를 걸기 시작하죠. 그렇게 1대1 대결이 시작됐고 서로 낮은 단계부터 간을 보다 슬슬 파워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うわあこれは 하지만 블랙이 편법을 이용해 과거로 왔기 때문일까 블랙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강제로 자신의 세계에 끌려가게 되는데 끌려가기 직전 트랭크스의 타임머신을 부숴버립니다. 트랭크스가 자신을 방해하지 못하게 아예 싹을 잘라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부르마가 이전에 셀이 타고 왔던 타임머신을 보관하고 있었고 며칠간의 수리 끝에 작동 가능한 상태가 되는데요. 그렇게 오공은 미래로 가서 블랙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는데 이때 갑자기 오공을 불러 놀자고 하는 전왕. 블랙을 처리해야 했던 오공은 다음을 기약하는데요. 아쉬웠던 전왕은 오공에게 누르기만 하면 자신을 소환할 수 있는 호출기를 건네줍니다.
이후 베지터, 트랭크스와 함께 미래세계로 출발하는 오공. 곧바로 블랙과 맞닥뜨리게 되고 베지터가 먼저 나와서 블랙을 압도하는 듯 했지만 블랙은 초사이어인 로제라는 변신이 가능했고 환영검을 이용해 베지터를 쓰러뜨립니다. 神の怒りの強さがいかほどのものなのか。その身を刻み込め。 이와 동시에 하늘에서 자마스라고 하는 개왕신 후보생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개왕인데도 불구하고 악당인 블랙의 편에 드는 자마스. 블랙과 자마스의 시너지는 엄청났고 오공과 트랭크스마저 밀리게 됩니다. 다행히 트랭크스의 동료인 마이와 연합군의 도움을 받고 타임머신에 탑승해 일단 원래 세계로 후퇴하는 데 성공하죠. 오공은 그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비루스에게 전달하는데요. 비루스는 미래의 자마스가 타락했으니 현재의 자마스도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현재 세계의 자마스가 이상 행동을 하는지 지켜본 결과 역시나 자마스는 개왕신을 죽이려는 액션을 취했고 図に乗るんじゃないぞ 비루스는 곧바로 개왕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든 뒤 자마스를 분자 단위로 나누어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50 일행은 열심히 수련한 뒤 미래의 자마스와 블랙을 제거하기 위해 다시 타임머신에 탑승합니다. 또 한 번 미래에서 블랙과 자마스를 맞닥뜨린 50 일행. 여기서 블랙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블랙의 정체는 또 다른 평행 세계에서 슈퍼 드래곤볼로 50의 몸을 빼앗은 자마스였고 그 상태로 트랭크스의 세계로 넘어와 여기 세계의 자마스와 함께 인간 멸종 계획을 꾸몄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블랙이 자기 세계의 치치와 오천을 죽이고 넘어왔다는 말에 50이 엄청나게 분노의 힘을 끌어올리지만 맞을수록 강해졌던 블랙에게 또 한 번 패배하게 됩니다. 결국 트랭크스가 자마스 일당을 맡고 있는 사이 50과 베지터는 또다시 현재 세계로 후퇴하게 되죠. 며칠 뒤 수련을 마친 50과 베지터가 다시 도착합니다. 블랙은 두 번이나 도망친 50 일행을 보며 舌噛みそうだぜ。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게 타임머신을 부숴버리죠. 하지만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강함을 장착한 베지터는 블랙을 압도하는 파워로 이전에 당했던 건을 확실하게 갚아주는데요. 기겁한 블랙과 자마스는 최후의 수단을 준비하는데 바로 포타라 귀걸이를 이용한 합체였습니다. またか人間よまたなのか人間は常に神を模倣するなぜか神が偉大なゆえか神が美しすぎるゆえか 그렇게 둘은 합체 자마스라는 혼종이 되었고 그야말로 넘사벽의 힘을 보여주며 베지터를 단숨에 쓰러뜨려버리죠. 홀로 남은 50이 분전하며 일격을 날려보는데 그런데 한 방 맞은 자마스의 얼굴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불사신인 자마스와 인간인 블랙이 합체해 반쪽만 불사신이 돼서 한쪽 얼굴만 복구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자마스를 쓰러뜨릴 가능성을 본 50은 곧장 베지터에게 합체를 제안하는데요. 베지터 특성상 한두 번 정도 거절하며 틱틱대지만 딱히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50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さあ来いよ神様。お前の理屈は聞き飽きた。 그렇게 베지트가 또 한 번 등장하게 되고 역시나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여주는 베지트. 합체 자마스는 손도 못 대고 털리다가 마침내 최후의 일격을 날리려는 순간 웬일인지 베지트의 합체가 풀려버립니다. 원래 포타라 합체의 지속시간은 1시간인데 블루의 힘이 너무 강한 나머지 유지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돼 버린 것이었죠. 한편 지구인들을 지키고 있던 트랭크스는 어느 고아 소녀에게 부러진 검을 건네봤는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트랭크스가 용기를 얻게 되고 50과 베지터가 죽을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합체 자마스를 상대합니다. 我は不死身だ。行くぞみんな。ザマスを倒す。自分以外を信じないお前に俺たちは負けない。バカなこんな。ありがとうみんな。
하지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던 순간 불사신이었던 자마스는 육체가 없어도 혼이 남아있었고 자마스의 혼이 지구 전체를 뒤덮더니 미래세계의 지구인들을 단숨에 전멸시켜버립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공은 선두를 찾다가 주머니에 웬 버튼 하나를 발견하는데 생각해보니 저번에 전황이 줬던 호출 버튼이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버튼을 눌러보는데 원래 세계의 전황이 아닌 미래 세계의 전황이 호출됩니다. 미래의 전황은 오공을 알지 못했지만 자마스가 세계를 멸망시키려 한다는 오공의 말에 이런 악한 세계는 없애야 된다는 말과 함께 미래 세계를 완전히 소멸시키려 하는데요. 오공 일행은 다급하게 부르마가 수리한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 세계로 돌아가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오공이 무슨 생각인지 다시 미래에 갔다 오자고 하는데요. 다시 미래로 가보니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고 달랑 전황 혼자 남아있었는데 오공은 전황을 불러 같이 현재 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마스를 없애는 데 성공했지만 자신들의 고향을 잃은 미래 트랭크스와 마이, 이젠 갈 곳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어 아주 암울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때 우이스가 부르마가 살아있는 새로운 미래세계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즉 미래세계지만 자마스가 없는 평행세계를 하나 만들겠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그 미래세계엔 또 다른 트랭크스와 마이가 존재한다는데요. 그 점은 어쩔 수 없이 감안하기로 하고 트랭크스와 마이는 오공 일행과 작별 인사한 뒤 떠납니다. 한편 미래의 전황이 현재로 왔기 때문에 비루스를 비롯한 신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조마조마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매번 심심했던 현재 세계의 전황은 친구가 생겼다는 이유로 만족하며 지내게 됩니다. 세상에 또 한 번 평화가 찾아오고 오공은 다시 농부의 길을 걷게 되는데 무료해하던 오공은 이전 유구조와의 대결에서 우주 무도회를 열겠다던 전황의 약속이 떠올라 무작정 그를 찾아갑니다. 마침 심심해하던 전황들도 오공의 제안을 반겼고 곧장 대회를 열겠다 말하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규칙을 전달하러 온 대신관의 말에 따르면 우승한 우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소멸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황이 우주가 12개나 있을 필요는 없다며 수준이 가장 떨어지는 11개의 우주를 없애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었죠. 전황은 우주를 말판에 올라있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오공은 본인이 심심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전 우주가 삭제될 수도 있는 지구 파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큰일을 저지른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와꾸와꾸 스르정을 외치는 손오공, 드래곤볼 슈퍼 최고의 빌런은 다름 아닌 오공이 아니었나. 하여튼 대회에 나갈 인원을 모집하던 오공은 베지터, 손오반, 피콜로, 부욱, 크리링, 천진반, 무천도사, 17호, 18호까지 본인 포함 총 10명을 모집했는데 이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우승하면 1인당 1000만 제니의 상금을 받는다는 거짓말을 쳐버렸고 얼마 못 가 거짓말이 들통남과 동시에 패배한 우주는 소멸한다는 사실까지 들키자 팀원들과 큰 분란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부르마가 우승하면 직접 상금을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했고 대회에 출전하지 않으면 당장 소멸시킨다는 비루스의 협박에 군말 없이 모두가 참가하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며칠 전부터 부우가 깊은 잠에 빠져서 깰 생각을 안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공은 어쩔 수 없이 치루주에 손꼽히는 강자 야무치가 아닌 본인한테 죽어 천국에 있는 프리저를 찾아가 참가를 제안했고 우승하면 부활시켜주는 조건으로 프리저를 섭외하는 데 성공합니다. 며칠 뒤 힘의 대회 개최 당일이 되었고 12개의 우주 참가자들을 모두 소개한 뒤 곧장 싸움이 시작되는데 배틀로얄 방식이었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옆 사람과 싸우는 등 혼돈의 도가니가 돼버리죠. 그렇게 탈락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시루즈는 나름 활약했던 크리링이 방심하다가 제일 먼저 탈락합니다. 한편 오공은 유구주의 카리프라와 맞닥뜨려 싸우게 되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카리프라의 동생 케일이 오공이 언니를 빼앗아갔다는 헛소리를 시전하더니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오공은 초사여인 블루로 변했는데 초사여인 2에 불과한 케일이 브로리급의 파괴력을 선보이며 오공을 압도하죠. 이때 11우주의 최강자인 지렌이 움직이는데 그가 케일을 한 방에 날려버려서 오공은 일단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한편 다시 얼티밋 경지에 오른 오반도 10우주를 광탈시키는 힘을 보여주며 부활을 날렸고 쩌리인 줄만 알았던 무천도사와 천진반도 나름 활약하고 있었는데 특히 무천도사가 전성기급 활약을 펼치며 몇몇 강자들을 탈락시키는 반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 Z 시절까지만 해도 전투력 100 얼마밖에 안 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후 무천도사는 프로스트와 만나 싸우게 됩니다. 꽤나 지쳤던 무천도사는 탈락 위기를 맞게 되지만 프로스트의 담당 일진 베지터가 나타나 그를 쫓아내죠. 베지터는 무천도사에게 할 만큼 했다며 자진 탈락하라 하고 무천도사의 활약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한편 어디선가 꿍꿍이를 벌이던 프리저. 오반과 마주치자 뜬금없이 자신은 프로스트와 손을 잡았다며 오반을 대차게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 본 프로스트가 프리저와의 동맹을 완전히 신임하게 되지만 いきますよ 갑자기 프로스트를 장애로 날려버리는 프리저. 알고 보니 프로스트를 방심시키기 위한 프리저의 계략이었습니다. 프로스트는 속았다는 걸 깨닫고 분노해 경기장 안에 프리저를 공격하려는데, 그 모습을 전황에게 발각돼 즉각 소멸당합니다. 그렇게 참가자가 점점 줄어드는 사이 11우주의 최강자 지렌이 오공의 앞에 나타납니다. 海洋拳 오공은 곧바로 초사이어인 블루 20배 기한권을 선보이는데 별다른 힘을 써보지도 못하고 가볍게 제압당하는데요. 이전까지 만난 상대들과 차원이 다름을 느낀 오공은 최후의 수단으로 원기옥을 준비하게 되고, 여유 넘치는 지렌은 원기옥이 모이는 걸 지켜보기만 하죠. 이후 원기옥을 완성시킨 오공은 블루 기한권까지 동원해 원기옥을 날리는데, 원기옥마저 튕겨내는 지렌의 강함 때문에 오히려 오공 자신이 원기옥에 휩쓸리게 됩니다. 오공이 죽은 줄 알고 엄청나게 충격먹은 치루주 인원들. 사실상 오공 없는 치루주는 탈락 확정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이때 어디선가 나타난 손오공. 사실 원기옥에 당한 게 아니라 흡수된 것이었고, 그 덕분에 무의식의 극이 증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지렌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게 되었고, 지렌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거나 피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익숙한 힘이 아니었던 오공은 별다른 공격을 시도하진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변신마저 풀려버린 뒤 지렌의 일격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유구주의 에이스인 히트가 지렌이 조금이라도 힘을 빠진 틈을 타 그를 상대하지만, 그 강한 히트마저 지렌에게 압도당해 결국 장회패당합니다. 한편 회복하고 있던 오공에게 카리프라 자매가 싸움을 걸어옵니다. 오공은 힘을 아끼기 위해 초사이어인 갓 변신을 하고, 평범한 초사이어인이었던 자매는 갓 오공의 상대가 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샴파가 몰래 전달해준 포타라로 합체해 초사이어인 2 케프라가 되는 자매. 고작 초사이어인 2에게 위기감을 느낀 오공은 블루 개헌권까지 사용하지만 그럼에도 케프라에게 밀려 탈락 위기를 맞습니다. 이후 오공이 회복할 시간 동안 17호, 18호, 5반, 피콜로가 버텨주고, 그 과정에서 18호와 피콜로가 탈락하게 됩니다. 어느덧 대회는 치루주와 11우주만 남게 됐고, 치루주가 수적으론 우세였지만 끝판왕인 지렌을 막을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였죠. 일단 5반과 프리저는 11우주의 2인자 디스포를 상대합니다. 빠른 스피드를 가져서 상당히 버거운 상대였지만 5반이 희생해 디스포의 뒤를 잡은 뒤 甘いですよ 프리저가 마무리하는 전략으로 동반 탈락시킵니다. 이후 난전이 펼쳐지고 베지터는 또 다른 2인자인 토포와 싸우게 됩니다. 토포는 베지터에게 도발을 시전하는데요. 何度やっても無駄だ 가족 등을 버려야 자신처럼 강해진다며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쓸데없는 자존심일 뿐이라는 말을 하죠. 하지만 이 발언은 역으로 베지터에게 큰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자신은 토포와 다르다며 가장 소중한 것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란 말을 하고, 초사이어인 블루 진화라는 극적인 파워업을 이루며 일방적으로 토포를 밀어붙이기 시작하고, 마지막 일격으로 이전 마인 베지토 때 사용했던 자폭을 시전합니다. これで終わりだ 블루 진화의 파이널 익스플로전은 차원이 달랐고, 토포는 결국 자폭에 휩쓸려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지터는 자폭을 버틸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살아남죠. 유구주의 남은 인원은 바로 끝판왕 지렌. 지렌은 좋은 걸 보여주겠다며 지금까지 숨겼던 풀파워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압도적인 지렌의 힘에 모두가 탈락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베지터는 최후의 힘을 짜내보려 하지만 이전 토포와의 싸움 때문에 변신도 못할 정도로 기력이 떨어져 있었고, 탈락하기 직전 오공에게 남은 기를 모두 지원해줍니다. 오공은 그 기로 다시 지렌과 싸울 수 있게 됐지만 기 조금 받은 걸로 지렌을 상대할 수 없었고, 오공마저 지렌에게 탈락당하려는 위기의 순간 또다시 무의식의 극기가 발동돼 오공이 처음으로 지렌에게 유효타를 날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공의 그 길을 이미 2번 경험한 지렌은 어느 정도 패턴을 파악한 상태였고 엄청난 길을 응축시켜 오공을 한 방에 제압하려는데ジレンこっからが本当の勝負だ 전투의 경지에 다다른 오공은 지렌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こっからが本当の勝負だ虎の全力でわからん그러자 지렌은 패배하면 모든 걸 잃는다는 트라우마에 빠져버리고 혼자 소리 지르면서 발광한 끝에 오공의 극기와 비슷한 빨간 오로라의 변신에 도달하죠. 그럼에도 완전체 극기의 상대가 되지 않았던 지렌, 결국 에너지파를 정통으로 맞고 탈락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힘을 너무 많이 써버린 오공의 변신이 풀려버리고 더 이상 남은 힘이 1도 없는 오공이 탈락당하려는 순간 こいつはどうです 프리저가 나타나 오공의 장외를 막아냅니다. 이제는 지렌도 남은 힘이 거의 없었고 마지막으로 프리저와 손을 잡고 지렌을 탈락시키려는 오공. 결국 지렌은 이들의 협공에 못 이겨 셋이서 동반 탈락하게 되고 지렌에게 맞고 쓰러져 있던 17호 혼자만 생존해 마침내 치루주가 서바이벌에서 우승하게 됩니다. 최종 생존자로서 슈퍼 드래곤볼을 얻게 된 17호. 17호는 대회 시작 전 만약 소원을 빌게 된다면 50억 정도 되는 크루즈선을 얻은 뒤 가족들과 여행하고 싶다는 말을 했었는데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닌 소멸한 모든 우주를 되살려달란 소원을 빌면서 탈락으로 소멸했던 모든 우주가 원상복구됩니다. 그리고 오이스는 비루스의 선물이라며 프리저를 다시 부활시켜줍니다. 덕분에 프리저는 극장판 브로리에서 재등장하게 되죠. 이후 엔딩에서는 손오공과 베지터의 첫 대결 장면을 재현하며 131화를 끝으로 드래곤볼 슈퍼가 마무리됩니다. 드래곤볼 슈퍼 초반엔 말도 안 되는 작품과 무리한 설정 등으로 욕먹은 게 사실이지만 후반엔 거의 극장판급의 작화와 깔끔한 마무리 덕분에 독자들의 반응을 뒤집는데 성공한 작품입니다. 저도 슈퍼를 처음 접했을 땐 약간 적응 안 되는 것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박진감 있고 몰입감 넘치게 시청한 것 같네요. 또한 영상에서 나오지 않은 일상 스토리들도 꽤 재밌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드래곤볼 슈퍼 정주행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